바야흐로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학문의 칸막이와 산업의 구분은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인문학은 인문학의 길을, 공학은 공학의 길을 걷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이제 세상은 하나의 언어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복잡 객컴플렉스 시스템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기술이 인간을 위해 복무하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며 어떠한 인재로 성장해야 하는가? 이 칼럼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기술의 언어를 이해하는 인문학도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학도가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 즉 정보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의 필연적인 만남이 지니는 의미와 그 무한한 가능성을 세 개의 장에 걸쳐 심도 있게 논하고자 한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는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인문학도는 기술에 무지하고 공학도는 인간 사회에 무관심하다는 식의 고정관념은 견고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이 사회의 기본 운영체제 OS가 된 지금, 이러한 구분은 시대착오적인 미신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다. 인문학도가 정보기술 IT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을 넘어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을 더욱 심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성장 전략이기 때문이다. 과거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은 분업과 전문화였다. 정해진 영역에서 누구보다 깊은 지식을 쌓은 아이자형 인재가 각광받던 시대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데이터가 폭증하는 초연결 사회에서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는 예기치 못한 변화 앞에서 방향을 잃기 쉽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이를 갖추는 동시에 T의 기둥,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타 분야 전문가와 유연하게 협업할 수 있는 T자형 인재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문학과 IT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전문 분야를 동시에 갖춘 파이형 인재는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지니게 된다. 정보기술이 어떻게 아우라는 질문에 대한 탁월한 답을 제공한다면 인문학은 왜 Y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기술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기술은 더 빠른 속도, 더 높은 효율, 더 많은 데이터 처리를 목표로 질주한다. 하지만 인문학적 성찰은 그 질주에 제동을 걸고 질문한다. 우리가 왜 이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가? 이 기술은 과연 인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기술 발전의 그늘에서 소외되는 이들은 없는가? 이 왜라는 질문이 부재한 기술 발전은 때로는 인간성을 위협하는 괴물이 되기도 한다. 최근 급부상한 인공지능 AI 챗봇 기술을 예로 들어보자. 공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AI가 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더 많은 지식을 학습하게 할지를 고민한다. 그러나 인문학자들은 AI가 인터넷상에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종, 성별, 지역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재생산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AI의 발언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은 개발자, 운영사, 사용자 중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법학과 철학의 영역이다. AI와의 상호작용이 인간, 특히 아동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학과 교육학의 깊은 통찰을 요구한다. 이처럼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은 결국 인문사회과학적 토대 위에서만 확보될 수 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성공 여부 역시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과정에서 겪게 되는 총체적 경험, 즉 사용자 경험 유저 익스피리언스, UX의 핵심이다. 개발자는 오류 없이 빠르게 작동하는 기능을 구현하지만 사용자가 그 기능을 쉽고 편리하며 즐겁게 느끼도록 설계하는 것은 UX 연구원의 몫이다. 이들은 인류학의 민족지향적 연구 방법론을 차용하여 사용자의 생활 환경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숨겨진 욕구와 불편함을 관찰한다. 인지과학의 원리를 적용하여 인간의 정보 처리 방식에 가장 적합한 화면 구성을 설계하고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 앱의 버튼에 들어가는 단어 하나, 안내 문구 한 줄을 작성하는 UX 라이팅은 사용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브랜드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문학적 소양을 필요로 한다. 이 모든 과정은 기술과 인간 이해가 어떻게 정교하게 결합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21세기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의 등장은 인문학도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데이터를 읽고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능력인 데이터 리터러시는 이제 모든 분야의 학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소양이다. 과거에는 소수의 문헌과 사료에 의존해야 했던 역사학 연구는 이제 디지털 역사학 디지털 히스터리로 진화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고문서와 기록물을 디지털화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함으로써 과거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사회경제적 패턴이나 언어 사용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학자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확산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계산, 사회과학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데이터는 더 이상 이공계의 전유물이 아니며 인문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주장의 객관성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 것이다. 이러한 융합의 흐름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직업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행동을 예측하고 최적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디지털 마케터, 기술의 윤리적,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AI, 윤리 전문가,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기획하고 유통 전략을 설계하는 콘텐츠, 스트래터지스트 등은 모두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간 사회에 대한 통찰을 동시에 요구하는 직업들이다. 결론적으로 인문학도가 IT를 배우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공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문학의 가장 큰 강점인 비판적 사고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방식으로 구현하고 확장하는 과정이다. 복잡한 사회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인문학적 통찰력에 그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IT라는 도구가 결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IT는 인문학도에게 자신의 철학과 상상력을 현실 세계에 구현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다. 우리는 정보기술이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만 그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경우는 드물다. 정보기술, 즉 ITINFORMATION 테크놀로지란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정보를 생성하고 저장, 처리, 교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유형의 기술과 시스템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IT 시스템은 크게 4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 장치인 하드웨어이다. PC, 스마트폰, 서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인간의 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둘째, 하드웨어에 명령을 내려 특정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이는 시스템 전체를 관장하는 운영체제 OS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 앱으로 나뉘며 인간의 정신 혹은 영혼에 비유할 수 있다. 셋째, 이 분리된 기기들을 서로 연결하여 정보가 흐르게 하는 통신망인 네트워크이다. 이는 우리 몸의 신경계처럼 정보가 오가는 길의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이 다루는 내용물 그 자체인 데이터이다. 이 4가지 요소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우리가 아는 IT 시스템을 구성한다. 그렇다면 최근 모든 기업과 조직의 화두가 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는 IT와 어떻게 다른가? 많은 이들이 DX를 최신 IT 기술을 도입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손으로 쓰던 회계 장부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은 DX가 아니라 단순히 IT 도구를 도입한 전산화 DIGITIGATION 단계에 불과하다. DX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IT를 활용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운영 프로세스, 조직 문화, 고객과의 관계 맺는 방식 등 모든 것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총체적인 혁신 활동을 의미한다. 즉, DX는 도구의 변화가 아니라 조직의 체질 변화이며 기술 그 자체가 아닌 전략과 문화의 영역에 속한다. DX의 본질은 3가지 핵심적인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고객 경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의 혁신이다.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이 인지하고, 구매하고, 사용하고, 피드백을 남기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PAIN 포인트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여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편리함과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는 운영 프로세스 어퍼레이셔널 프로세스의 최적화이다.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내부 업무를 자동화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여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의 재창조이다. 기존의 돈을 벌던 방식의 틀을 깨고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DX의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는 비디오 대여 시장의 역사를 바꾼 넷플릭스이다. 과거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블록버스터 역시 재고 관리를 위해 IT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고객이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여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간다는 핵심 비즈니스 모델의 틀은 바꾸지 않았다. 그들은 DX가 아닌 전산화에 머물렀다. 반면 넷플릭스는 인터넷 스트리밍이라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산업의 규칙 자체를 파괴했다. 고객은 더 이상 매장에 갈 필요도, 연체료를 걱정할 필요도 없이 월정액 구독료만으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넷플릭스는 전 세계 가입자들의 방대한 시청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떤 배우와 감독, 어떤 장르의 조합이 성공할지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우스 오브 카드와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여 콘텐츠 제작사의 영역까지 진출했다. 이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의 재창조였다. 스타벅스의 사례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타벅스는 스스로를 커피를 파는 IT 기업으로 정의한다. 그들의 핵심 경쟁력은 모바일 주문 및 결제 시스템인 사이렌 오더에서 나온다. 고객은 줄을 서는 불편함 없이 앱을 통해 미리 주문함으로써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는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하게 된다. 스타벅스는 사이렌 오더를 통해 축적된 고객의 주문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화된 마케팅을 제공하고 매장 운영을 최적화하며 앱을 통해 고객과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커피라는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상품의 디지털 경험이라는 가치를 완벽하게 융합시킨 것이다. 이처럼 DX는 이제 일부 혁신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과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조직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을 경험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고객의 기대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또한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존의 경쟁 문법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은행은 더 이상 다른 은행과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뱅크와 같은 IT 플랫폼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점진적인 쇠퇴가 아닌 급작스러운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기업이 야심차게 DX를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 문화에 있다. 아무리 뛰어난 AI 솔루션을 도입해도 구성원들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불신하고 기존의 관행과 직관을 고집한다면 무용지물이다. 변화에 대한 저항,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부서 간의 이기주의가 DX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결국 성공적인 DX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실패를 용납하고 끊임없이 실험하는 문화를 조성하며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지난한 과정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조직 행동론 등 인문사회 과학적 지혜가 기술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IT가 강력한 엔진이라면 DX는 그 엔진을 달고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그 자체이며 그 여정을 이끄는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이다. 전통적인 학문 체계는 근대 산업 사회의 요구에 맞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었다. 대학의 학과들은 마치 외부와 단절된 높은 저장고인 사일로처럼 각자의 영역 안에서 독립적으로 지식을 생산하고 전수했다. 경영학, 컴퓨터공학, 사회학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질적인 세계였다. 이러한 전문화는 특정 분야의 지식을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했지만 현실 세계가 제기하는 복합적인 문제들 앞에서는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 현실의 문제는 결코 하나의 전공 지식만으로 풀 수 있는 단순한 방정식이 아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소비 문화를 바꾸고 있는 배달 앱의 성공 전략을 분석한다고 가정해보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경영학적 지식,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현하는 컴퓨터 공학적 기술, 변화하는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배달, 노동자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사용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편리한 주문을 이끄는 디자인과 심리학적 접근이 모두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이처럼 현실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여러 학문의 경계에 걸쳐 있는 학제적 인터디서플러너리 성격을 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학제화, 즉 학문 간의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이다. 학제적 접근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학문 분야가 각자의 고유한 시각과 방법론을 공유하고 충돌시키며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창조적 과정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융합 학문이 바로 융합 경영 컨버전스 매너지먼트이다. 이는 정보기술의 잠재력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며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을 두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다. 기술, 비즈니스, 인간이라는 세 꼭지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융합 경영의 핵심이다. 이러한 학문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앞서 언급한 T자형, 파이형 인재에 대한 수요가 바로 그것이다. 기업들은 더 이상 하나의 기능에만 능숙한 부품 같은 전문가를 원하지 않는다. 대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팀원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며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절실히 찾고 있다. 융합의 힘을 가장 극적으로 증명한 사례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이다. 그는 생전에 애플의 DNA는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테크놀로지 언론 이즈나트 이너프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애플이 언제나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 인터섹션 오브 테크놀로지 언드리버럴 아치에 서 있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가 대학 시절 심취했던 캘리그래피 서체 디자인 수업은 훗날 개인용 컴퓨터에 세계 최초로 아름다운 글꼴을 탑재하는 영감이 되었다. 이는 기술적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차이였지만 사용자에게 감성적인 만족감을 주며 애플 제품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인간의 직관과 인지 과정을 고려한 단순하고 아름다운 디자인, 철학, 소비자를 열광적인 팬으로 만드는 강력한 브랜드 스토리텔링은 모두 기술의 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문학적 감성의 산물이다. 융합의 시대는 혁신이 일어나는 방식 또한 바꾸고 있다. 과거의 혁신이 주로 연구개발 R&D 부서에서 출발하는 기술 주도형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푸시였다면 현재의 혁신은 철저히 사용자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시작하는 인간 중심의 디자인, 싱킹 디자인 싱킹으로 이동하고 있다. 디자인 싱킹의 첫 단계는 사용자를 인류학자처럼 관찰하고 인터뷰하며 그들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는 공감 엠퍼사이즈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잠재된 욕구나 진짜 문제를 발견하고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모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산하며 빠르게 시제품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테스트받고 실패를 통해 배워나가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과정 전체가 바로 융합적 협업의 실천이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정해진 지식을 암기하여 하나의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능력을 평가하던 과거의 교육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미래의 교육은 정답이 없는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다양한 지식을 연결하여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학의 융합 전공이 신설되고 실제 기업이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팀 기반 프로젝트 수업 PBL, 프로젝트 마이너스 베이스트 러닝이 확산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물론 서로 다른 언어와 사고방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만나는 융합의 과정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초기에는 소통의 장벽과 오해로 인해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틀림이 아닌 강점으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개인이 가진 능력의 총합을 뛰어넘는 창발적 이머전트 시너지를 경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의 융합은 기업의 이윤 창출을 넘어 고령화, 환경오염, 사회적 불평등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거대하고 복잡한 난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이다.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사물인터넷 IoT 기술은 노인의 심리적 고립감과 사회적 관계망을 고려하는 사회복지학적 접근과 결합될 때 비로소 따뜻한 기술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융합은 더 이상 일부 혁신가들의 구호가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시대 정신 차이트가이스트이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기술의 언어를 배우고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우리가 서 있다.
우리의 어깨에 미래, 사회의 모습을 그려나갈 무거운 책임과 가슴 뛰는 가능성이 함께 놓여 있는 것이다.